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 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부산 영도에 있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2층에 왔습니다. 오늘도 방사님을 모셨습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2000년 만의 복수라는 이 제목으로 주제로 도론도담이 있겠습니다. 방사님, 2000년 만의 복수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이제 뭐 2000년 만의 복수라면은 언뜻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뭐 전 세계를 떠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 뭐 그걸 이제 떠올리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불교에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대성불교, 선불교를 많이 공격을 하고 그 대성불교, 선불교의 신자들을 이제 초기불교 신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때와 장소를 달리한 2000년 만에 일어난 복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2000년 전에 반야심경이 등장했거든요. 인도에서요. 그 인도에서 반야심경이 등장할 때는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부파불교의 시대였는데 그 부파불교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불교고 그때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신자들한테 이 대승불교의 최초의 경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반야심경이 등장을 해서 초기 불교의 불자들 내지 부파불교의 불자들한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신들이 배우고 있는 오온, 사제, 팔정도, 십이연기 이런 그 주요 교설들 또 십이연기의 환멸문, 유전문 이런 것들 내지 그 18개와 같은 이런 주요한 설법들이 다 엉터리다 내지 이런 걸 열심히 해봤자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다.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은 공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공의 도리를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중무 색 수상행식 무 안이비설신이 무 색성향위촉법 쭉 나가서 이 무소득고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무고진멸도 이 무소득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반의 세계로 나간다. 그걸 보장하는 주문이 이제 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이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 내지 그 가르침을 들은 반야심경을 본 불자들은 초기 불교의 불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복잡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대성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란 말이죠. 복잡하게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나도 이 반야심경 외우고 대성불자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금강경도 생겨나고 또 뭐 법화경도 생겨나고 화엄경도 생겨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성경전들이 생겨나면서 초기불교의 불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대성불교로 전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 2000년 뒤인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십이연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오온과 18개 육권, 육경, 12처 뭐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배격했던 거 이런 것 해가지고는 열반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배격했던 것, 공 안에서 다 무화시켰던 것, 없애버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서 정반대로 공을 핵심 교리로 하는 대성불교를 공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선불교도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그 대성불자들 나아가 선불자들을 전부 이 초기불자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성공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상의 초기 불교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찰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찰에 또 그런 구성원들,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그 초기 불교 사실상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2000년 만에 복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잠시 전방에 이렇게 배가 큰 배가 지금 5, 6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5, 6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좀. 예, 지금 저 지나가는 배는 화물선 같고요. 예. 컨테이너를 가득 실었네요 보니까. 예. 저 부산항에 있는 타워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들이 이제 컨테이너들을 들어 올려서 선적한 실은 그런 컨테이너들을 가득 싣고 지금 뭐 유럽으로 가는지 미주 대륙으로 가는지 어딘지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가는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게 수출용 컨테이너입니까? 예. 지금 싣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고 배 바로 뒤로 보이는 섬들이 있죠. 4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네. 저 4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섬이 예. 저기 위에 하얀 등대가 보이죠. 등대가 있군요. 예. 오른쪽에는 또 빨간 등대가 있고. 빨간 그죠? 등대는 그 일자형으로 세워져 있는 방파제. 네네. 방파제 오른쪽 끝에 있는 등대고요. 네. 그 섬들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섬의 위에 있는 하얀 등대가 있는 섬이 등대섬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 선단에 배 지금 앞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저 섬 말이죠. 예. 배의 맨 앞쪽에 지금 이제 컨테이너 맨 앞쪽 컨테이너 위쪽에 뾰족 솟아나 있는 저 섬, 예. 저 섬이 이제 등대섬이 되겠고요. 예. 그 왼쪽에 좀 크게 보이는 섬 있죠. 네네. 그 큰 섬은 이제 굴섬이 되겠습니다. 저 네. 섬에 가면은 굴이 있답니다. 굴이. 사람이 지나갈 만한. 들어갈 만한 큰 굴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굴섬이라 부르고요. 그 굴섬 왼쪽에 뾰족 솟아 있는 섬은 저렇게 뾰족 솟아 있다 해서 송곳섬이라고 한답니다. 진짜 송곳처럼 보이군요. 예. 송곳섬이고 그 왼쪽에 있는 또 조금 덩치가 있는 섬은 그 수리섬이라고 부른답니다. 예전에 저기에 독수리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살았다고 해서 약간 수리섬. 작은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가 날개를 약간 편 듯한 그런 섬의 모습이군요. 예, 모양도 뭐 그렇게 비슷한 것처럼 그렇군요. 보입니다. 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왼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그 또 조그마한 등대가 있죠. 저 네. 등대는 이제 일자 방파제의 왼쪽 끝에 있는 등대가 되겠고요. 네. 마침 지금 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예. 저 일자 방파제와 요 조도 사이로 예. 컨테이너선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외해가 됩니다. 부산항 외해. 네, 바깥에. 바다. 바깥 바다고 저 일자 등대와 요 조도 안쪽은 이제 내해가 되는 거죠. 부산 내해, 부산항 내해가 되니까 저 라인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화물선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 안심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저 섬을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지금 금방 빠져나가죠. 사라졌죠. 네. 저것처럼 저 컨테이너 선처럼 빠져나가면은 이제 망망대해로 나가야 되니까 무지하게 긴장이 되겠죠. 예, 그 기준이고요. 저 다시 5, 6도의 말씀을 드리면은 일자 방파제 넘어 있는 저 4개의 섬에서 왼쪽으로 쭉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제법 큰 섬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그죠? 모자같이 보이는군요. 예. 저게 이제 솔섬과 이 방패섬이랍니다. 그래서 저 돌 위에 소나무가 좀 있군요. 있어서 저 소나무 솔. 옛날에는 이제 다 소나무를 솔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 섬을 솔섬이라 한답니다. 네. 솔섬이라 하고 왼쪽인지 지금 2개가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솔섬과 방패섬은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시피 해서 밀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섬이 하나로 보이고요.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군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5개가 되었다, 6개가 되었다. 네. 그렇게 해서 5, 6도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1700년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서쪽에서 보면은 5개로 보이고 동쪽에서 보면은 6개로 보인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5, 6도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예, 이제 오륙도에 대한 이제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시선을 이제 돌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예, 예. 자, 2000년 만에 복수가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제가 지금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로 알리는 게 이제 예. 막는 거죠. 그렇군요. 그 허구성에 대해서 예.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주장을 논파해 나갈 예정이며 이 헤어룸 유튜브에서 헤어룸 채널에서 만 꼭지까지 올릴 겁니다. 만 꼭지까지.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생각도 안 한, 아이고,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만곡지면 여러분 아마 한 몇십 년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룸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심심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혹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렇게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 꼭지들을 들으시면은 그 불교 전반에 대해 가지고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불교의 초기, 대성불교의 중기,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나아가 전 세계 불교까지 전 불교를 다 아실 수가 있게끔 제가 1만 꼭지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2000년 만에 복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네. 이렇게 큰 반발 비슷한 뭐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종의 쿠데타, 리벨리온, 리볼루션, 혁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결국은 선불교 내지는 대성불교에 대한 쿠데타? 예, 저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예. 그게 이제 이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 분야도 이제 따로 한 꼭지를 빼서 좀 깊이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선방에 스님들이 앉아서 윗바사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아니 무슨 선방에서 무슨 윗바사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화두를 들던 게 아니라 묵조를 하든지 뭘 하셔야지 무슨 선방의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그 중국 선종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선종은 그 참선 선언을 열어서 그 선언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분들이 앉아서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방이 이제 잘못하면 폐지되겠군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윗바사나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두 참선이 안 맞는 분들은 윗바사나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해보시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란들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는데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은 윗바사나 원을 만들라는 겁니다. 참선하는 선원이 아니고 네네네. 예, 윗바사나 원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윗바사나를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지. 네. 참선한다고 앉아서 몰래 윗바사나 하고 그런 사람 대중들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겉은 그러면 참선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속은 윗바사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참선에 탈을 쓰고 윗바사나를 한다는 건데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불교를 하는 그런 이 종단 비슷한 그런 분위기에 사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당당하게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 윗바사나 원을 만들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원 뭐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저도 거기에 열심히 수행하시라고 보시할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정정당당하게 하시라 이거죠. 특히 수행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까딱 잘못하면 이 선원의 어떤 화두선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선종은 그날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깃발을 내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선종의 가치도 효용 가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불교가 뭐 1600년이 내려왔고 선종도 100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걷어치워버리고 야 우리 전부 윗바사나 할 거야. 윗바사나가 옳은 거고 선종은 엉터리야. 그러면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생존해 있었던 그런 선사들, 대표적인 선사들 경봉선사, 성철선사, 구산선사 이런 분들은 전부 사기꾼이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현재 그러면 윗바사나를 하시는 양반들이 그러면 경봉스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어스님이라든지 성철스님이라든지 구산스님 하는 그 모든 그런 선 자체가 잘못된 선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선종의 참선을 수행했던 스님들은 대놓고 그런 이야기는 못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초기 불교를 한다는 그런 학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격 행동 대장으로서 일선에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철 스님이 살아 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는 그 호랑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강아지들이 성철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안 계신다 해서 마구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마구 짖어대는 거야. 그럼 결국 호랑이 없는 굴에 개가 왕이 됐다. 그렇죠. 이제 당구풍을 하던 개들이 우리가 왕이다 하고 이제 나서서 설치는 그런 격인데 마구 한번 떠들어 보라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가 논파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다 여기 끌어올려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이 효롬 채널에서 다 논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2000년 만에 복수라는 말이 이 오늘 주제가 됐군요. 예. 그 복수에 일정 부분 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종의 참선이 화두선이나 이 묵조선이 자신의 그 스타일에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윗바사나로 전향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화두 참선한다고 앉아서 윗바사나 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아란이 대본들 뭐 그게 뭐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초기 불교는 특히 그 과정의 정당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정당당하게 초기 불교 선언에 가셔가지고 그 초기 불교 수행원에 가셔서 거기서 하시라는 거고 초기 불교 쪽도 정정당당하게 초기 불교 깃발을 올리라는 겁니다. 올리고 우리는 이 선종하는 무슨 조계종 같은 이런 종단이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수행을 하고 직접 이렇게 설법하는 그런 초기 불교 종단이다. 정정당당하게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도 됐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종단하고 선종 종단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교는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초기 불교 종단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불자들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대성 불자들 쉽게 말해서 그 집토끼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 집토끼를 데려다가 색깔만 바꿔 칠한다고 해서 불교가 발전합니까? 순망치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대성 불교가 망하고 나면은 초기 불교 하는 여러분들 설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예, 제발 같이 좀 잘 돼 봅시다. 정정당당하게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2000년 만의 복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차 한 잔의 더러운 도담을 간단히 열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